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이번엔 05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포기하게 되는 세 번의 위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위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왕들이 숭숭숭숭 등장했던 이 시기, 여러분들은 럭키 저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고대 국가의 발전 단계가 있어요. 여기는 프리콜입니다. 프리콜. 시험에 옛날에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한능검 초창기 때 등장하긴 했지만 지금은 등장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대 국가 특징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교재 편제상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각각 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 맨 앞쪽에 목차를 보시게 되면 목차 쪽에 QR코드를 찍어서 강의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세 개의 왕조를 한꺼번에 묶어서 강의를 한 게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든지 각각 따로 된 걸 보시든지 여러분들이 편의대로 보시면 되는데 스타일이 다르긴 해요. 원래 제 스타일대는 앞에 목차 있는 거 한꺼번에 다 쭉 연결한 거 그거를 보시는 게 원래 제일 맞긴 한데 근데 또 많은 분들께서 교재랑 다르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금 따로따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찍긴 할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하긴 하지만 이게 왕들이 아니 고구려 시험에 나오는 고구려 왕이랑 백제 왕이랑 동시간대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할 때 여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제가 최대한 비록 따로따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험을 풀 수 있게끔 그리고 제 원래 강의 스타일을 녹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대 국가의 발전 단계인데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족장국가, 군장국가를 봤어요. 맞죠? 여기서 레벨업을 한 게 바로 연맹왕국입니다. 이스킹, 왕은 있지만 아직까지 왕의 힘이 약해요. 그래서 귀족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여에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힘을 모으면 왕을 쫓아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중앙집권국가.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다.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킹. 왕의 힘이 강하고 왕에게로 권력이 집중됐던 고대 국가. 우리가 이 고대 국가를 오늘 만나는 거예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연맹왕국에서 이렇게 고대 국가로 레벨업을 한 건데 중요한 건 고대 국가, 이스킹, 왕의 힘이 강하다라면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왕의 힘이 강하다라는 고대 국가라면 적어도 부자 상속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왕위를. 아빠에서 아들로 왕위를 넘겨줘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당궁왕검 때 얘기를 했었죠. 아버지랑 아들은 나이 차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힘이 약하면은 아들에게 왕위를 주는 순간 아들은 신하들에게 잡아먹히죠. 그래서 나이 차가 적게 나는 동생이나 사촌 동생에게 왕위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왕위를 줬네? 왕의 힘이 좀 강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그리고 두 번째, 고대 국가 이스킹, 왕의 힘이 강하다라면 적어도 율령 정도는 반포를 해줘야 돼요. 율령 반포. 이게 뭐냐? 법입니다. 법 정도는 반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다. 누가? 이스킹, 왕이 만들 거고요. 그 법은 왕이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는 여러분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왕권 강화, 이스킹, 왕의 힘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율령 반포가 있으면 1+1, 2+1으로 같이 딸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바로 공복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관등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관등, 관리들의 등급을 매겨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조선시대 때 너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처럼 관리들의 등급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급을 매겼으면 누가 높고 낮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누가 선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명찰 색깔 보고 옷 색깔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법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1+1, 2+1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킹. 왕의 힘이 강하다. 고대 국가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교입니다. 불교 정도는 수용,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 우리는 은동진의 하마 부족들, 하마 족장입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뭘 찾아요? 그러면 하마만 찾죠. 하마신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 옆 동네는 개를 믿는데요. 그러면 저기는 멍멍이만 찾아요. 여긴 고양이를 믿는데요. 고양이만 찾습니다.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 이스킹, 왕의 힘이 강하다라면 불교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능검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역대급 불국사였던 거예요. 불국사. 너무나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운동진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랑을 하면 되죠.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진을 탁 찍어서 인스타에. 이상하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번 시험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던데 라면서 90점이 넘은 시험지 점수를 딱 찍어서 탁 인스타에 올립니다. 또는 페북에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말만 들어도 약간 재수가 없긴 해요.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지인들이. 이야, 얘 좀 네 가지가 없긴 한데 근데 90999 한국사 잘하긴 잘하네. 내가 굳이 친구들한테 나 한국사 좀 잘하는 것 같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험 성적표 딱 올리면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스킹, 왕의 힘이 강하다는 걸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활발한 영토 확장입니다. 야, 신하들아, 백성들아, 오늘부터 저 옆 동네가 우리 고구려의 땅이다. 오늘부터 여기 땅이 우리 신라의 땅이다. 우와, 우리 왕 쩐다. 능력 쩌는데? 이겁니다. 한 큐에 끝나는 거야, 한 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강개토대왕, 장수왕인 이렇게 활발한 영토 확장을 했던 왕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이에요. 예전에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4개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가 오답이겠죠. 그거 찾으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프리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알아두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조금 있다가 계속 적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을 볼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뭐냐면 한강이에요. 한강을 누가 가지냐가 바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왜요? 자, 여러분들 한강이요. 한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중간에 있잖아요. 교통의 요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은 빌딩 숲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였을까요? 큰 강이 있잖아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서울 딱 상경을 했을 때 서울 토박이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을 타면요. 이렇게 한강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요. 지상 위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보입니다. 그때 제가 한강을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서울 토박이 친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야야 용호야 대박. 야 대박. 야 역시 우리나라 수도 다르다. 야씨 서울. 야 서울에는 바다가 있다. 바다. 오호호 했더니 차분하고 침착하게 저의 서울 토박이 친구가 역한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처음 지방에서 올라와서 한강을 보면 진짜 놀랍니다. 생각보다 정말 커요.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다 농경지였겠죠. 그러면 농사가 잘 되니까 생산량이 많을 거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겠죠.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배를 타면 후후후후후후 서해안을 타고 중국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중국으로. 그러니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좋겠죠. 그래서 서로 이 한강을 가지려고 난리를 쳤던 거고 한강을 가진 자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처음부터 한강에 자리 잡았던 백제가 4세기 때 정성기, 5세기 때 고구려의 정생기, 그리고 마지막에 한강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가 되겠죠. 6세기 때부터는 신라가 한강의 주인공이자 지배자. 자, 그래서 여기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우리 고주몽아찌. 눈을 감아도 백발백중, 발로 싸도 백발백중, 부여의 왕자들로부터 슈퍼 왕따를 당했다는 고주몽아찌. 그러면서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만든 게 부역의 통의 사람들과 함께 만든 게 바로 고구려죠. 압록강의 토착민들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리고 2대 왕이 누구냐면 유리왕이에요. 고주몽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유리왕과 백제를 오픈했던 비류 온조죠. 정확하게는 온조와 유리왕의 스토리가 있어요. 요거는 원래 같으면 제가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고구려만 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백제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동진이 우리 동진이 그렇습니다. 여기를 주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눈이 가시겠지만 근데 요걸 봐줘야 돼요. 요게 뭐냐면 고구려의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군총이라는 무덤이에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백제 나올 때 또 언급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아하 이게 고구려의 장군총이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또 저는 주목을 하는 게 이 아이를 주목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땅바닥에 개미를 세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동진이 우리 동진이 그리고 우리 동진이 여기 백두산 투어 그때 오셰득 셰프와 한판 붙었습니다. 이겼어요. 전 4등 없습니다. 최연석 셰프한테는 지긴 했지만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고구려 왕들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먼저 태조왕이에요. 자, 태조왕은 아직까지 시험에 단독으로 심화해서 출제된 적이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10번 쳐도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답 선지로 너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보세요. 태조왕은 1대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는 1대 왕이잖아요. 고구려의 1대 왕은 동명성왕입니다. 그런데 왜 태조 왕이란 칭호를 줬을까요? 6대 왕입니다. 6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새롭게 오픈했다라는 이름을 붙일 때 보통 쓰는 태조라는 칭호를 줄 만큼 큰 활약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활약? 여기 보시게 되면 역시 활발한 영토 확장입니다. 요동을 공격해요. 자,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한나라가 위만조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한반도 지역과 이 고조선 지역에 4군데의 식민지 기구를 설치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요동에 설치했던 식민지 기구로 현도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태조왕이 아흥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고구려밥이었던 옥저와 동해를 아흥 먹어버립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왕이 부자 상속까지는 아니지만 5개 부족 중에 게르브 고씨 이 부족에서만 왕위를 세습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형제 상속이에요. 요 활발한 영토 확장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고국천왕입니다. 물론 여기는 6대 왕이고 시간이 좀 흐른 후에요. 그 다음 7대 왕은 아닙니다. 고국천왕이. 그러면 이제 현도군 위치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역으로 보시는 거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4군데 지역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건데 우리는 낙랑군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이름부터 고구려틱하지 않나요? 나만 그렇나요?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고국천왕은요.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처럼 먼저 일단 신하를 밟아야 됩니다. 신하를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바로 따로 부족적으로 놀던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편입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5개 부족이 있었는데 걔들이 약간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왕이 만든 행정구역 안으로 편입을 시켰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인즉 왕이 만든 틀 행정구역 안에서만 놀아라는 거고 내가 케어 가능한 만큼만 범위를 주겠죠. 왕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신하를 잡고 이스킹 내가 하늘 같은 왕이 되려면 이제는 백성들을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제도를 실행해 옮깁니다. 바로 당시 을파소라는 아저씨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진짜 큰맘 먹고 베푸는 법. 진짜 큰맘 먹고 베푸는 법인 진대법이라는 걸 실행해 옮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농민이에요.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말아먹었습니다. 폭망했어요. 그러면 손가락만 쪽쪽쪽쪽 빨겠죠. 이때 국가가 가진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먹고 살 길이 해결했던 농민들 당연히 이스킹 왕에 대한 충성심이 불타오르겠죠. 그게 바로 고국천왕의 진대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을파소 샤라샤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고국천왕 때 시행되었다 진대법이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진대법 설명이 들어갈 거고 또 이 진대법은 고구려에 있었던 제도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항상 신라나 백제 문제, 나중에 고려 문제가 들어갈 때 진대법이 오답으로 들어가요. 이거 고구려인데 걸러내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고구려 문제가 나올 때 이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옥제가 나오면 이거 들어가면 정답이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또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동청왕입니다. 이 동청왕은
동쪽으로부터 천재지변에 번갈 만큼 큰 사건을 겪은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중국의 소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하차 가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삼국지 유비, 조조, 송곤, 위, 촉, 오. 위나라의 조조, 촉나라의 유비, 오나라의 송곤인데 그 위나라예요. 조조의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 때 그 위나라에 광구검이랑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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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청왕은 동쪽으로부터 천재지변에 번갈 만큼 큰 사건을 겪었지만 유인작전으로 오게끔 한 후에 기습공격으로 승리를 거둬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 동청왕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진 않지만 위나라의 강구검에 침입이 있었다. 이게 연도 흐름 문제로 나올 때 지금 우리가 아직 강개토대왕 장수왕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나올 때 이게 들어가 버리면 시기가 아예 맞지도 않죠. 훨씬 전이잖아요. 걸러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오답선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하 동청왕이라는 왕도 스토리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백제 고위왕인데 이건 넘어갈 거예요. 왜? 원래 같으면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챕터별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챕터 합쳐놓은 강의를 그냥 보고 싶으면 목차 쪽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천왕이에요. 자, 이 미천왕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중요합니다. 자, 미천왕 때는 아주 미쳐버렸던 왕이에요. 아하, 미천왕은 아주 미쳐버렸던 왕입니다. 뭐가 미쳐버렸냐? 자, 이 미천왕 때 여기 지역에 요서 지역의 서안평을 아흥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낙랑군을 드디어 편입을 시키고 중국 세력을 몰아냅니다. 낙랑군이 뭐였어요 아까? 현도군처럼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만들었다는 4개의 식민지 중에 하나잖아요. 낙랑군입니다. 이 낙랑군을 아흥 먹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는 고구려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백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영토가 맞닿지 않게끔 완충작용을 했던 게 낙랑군이에요. 그런데 이 낙랑군이 사라지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영토가 서로 맞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벌어질까요? 와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왕 고궁원왕과 근초고왕의 스토리예요. 일단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걸 제가 한꺼번에 잡아드리겠지만 일단 이번에는 고구려 챕터이기 때문에 고궁원왕에만 일단 먼저 포커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자, 일단 고궁원왕, 미천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만 또 그렇나요? 왠지 모르게 이름이 고구려틱하지 않나요? 왠지 모르게 이름이 고구려틱하나요? 이름이 고궁원왕입니다. 여러분들 고국천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고국천왕은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고궁원왕은 대빵 원망스럽게 죽은 왕. 대빵 원망스럽게 죽은 왕. 제가 볼 땐 우리나라 모든 왕을 통틀어서 불쌍하기로는 거의 빅3에 들어가는 왕이 바로 원망스럽게 죽었던 고궁원왕입니다. 그러면 고궁원왕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옆으로 좀 가볼게요. 판서로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자, 판서로 먼저 잡아볼게요. 이 고궁원왕이 있을 때 여기에 중국에요. 전년이라는 오랑캐가 있었습니다. 이 오랑캐가 어떻게? 이 오랑캐가 야호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랑캐가. 그러면서 이때 고궁원왕이 탈탈 털립니다. 어느 정도로 털리냐? 아버지였던 미천왕의 무덤을 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뺏겨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 어머니를 포로로 붙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백성들과
수많은 신하들이 전년에 포로로 붙잡혀요. 이때 고궁원왕 암소리 잘못했다. 너 말 잘 들을게. 그만하면 안 되겠니? 우리 아버지 신 주면 안 될까요? 그만할게요. 그렇게 달래주면서 겨우 이걸 끝내요. 그러면 이 고궁원왕이 있을 때 백제는 왕이 누구였냐면 다음 백제 파트 때 배우겠지만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은 이 틈에 전라도 일대 마한 지역을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힘이 강해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고궁원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성들아 신하들아 당하지 마라. 우리 고구려가 저 족보도는 오랑캐 새끼들에게 반쯤 털렸지만 걱정하지 마라. 한반도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 고구려 건재하다. 힘이 강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이 있던 곳으로 야호 쳐들어갑니다. 근데 전혀 서로 예상치도 못하게 뭐지 어떡하지 간다. 고구려군이 박살이 나버려요. 서로 당황을 합니다. 근초고왕은 응? 뭐지? 생각보다 약한데? 고구려는 응? 생각보다 강한데? 믿을 수가 없다. 다시 간다. 또 가요. 또 갔다가 또 고구려 군대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자 이제 백제 근초고왕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찐따네. 대빵 힘이 약하네. 이젠 우리가 간다. 근초고왕이 직접 쳐들어갑니다. 어디로 쳐들어가냐? 바로 평양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 고궁원왕이 직접 나섭니다. 근데 이 평양에서 헤드샷, 활을 맞게 되면서 머리에 활을 맞게 되면서 꼴까닥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왕이 지금 죽었어요. 게임 오버입니다. 당황했던 고구려군 퇴각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고구려군을 완전히 박살냈던 게 백제 근초고왕 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은 다음에 다시 배우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백제 최고의 정성기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한편 고구려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오늘의 주인공. 이 고구려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왕이 설마 고궁원왕이 야 신하들아 백성들아 나 내일 죽을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 이러고 죽었나요? 아니죠. 갑자기 죽었잖아요. 지금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거를 빠르게 수습하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수습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바로 암흑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의 왕이 누구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고궁원왕을 가지고 낸다기보다는 근초고왕 문제가 나올 때 항상 고궁원왕 스토리가 들어가겠죠. 자, 그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왕인 소수리 왕입니다. 여긴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고구려가 되어줘야 됩니다. 딴따라단 딴따라단 딴. 여러분들 불이 들어오는 고구려 모자입니다. 자, 또 장착을 해줘야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장착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게 곤충의 더듬이 같대요. 그래서 제가 마치 곤충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기도 하시는데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수림왕을 일단 먼저 잡아야 돼요. 소수림왕은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소수림왕의 업적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업적 중에 하나나 두 개를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소수림왕의 업적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소수림왕, 강개토대왕, 오늘 배우는 장수왕, 이 세 명의 왕들의 업적을 기역, 니은, 디귿으로 놓고 다음 왕들을 제위 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수림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보자면 여기 현도군을 어흥 드러났던 게 태조왕이었고 낙랑군을 아흥 다 먹었던 게 바로 아주 미쳐버렸던 미천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한평이 여기입니다. 맞죠? 서한평이 여기고 미쳐버렸던 미천왕 때. 그리고 낙랑군이 여기예요. 그리고 근초고왕이랑 고구려가 여기서 한판 붙고 여기서 누가? 고궁원왕이 아야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바로 고구려의 소수림왕이에요. 그러면 곤충의 더듬이는 던지고 자, 소수림왕 때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오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체제를 빨리 정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일단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아, 나에게 조금만 힘을 실어주라.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고구려가 막는 거 아니다. 내가 있지 않냐? 라면서 신하들아, 같이 한번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면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었던 율령.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소수림왕, 소름 3당 콤보. 법이라는 거는
여러 명의 왕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똘똘한 왕 소수만이 만들면 됩니다. 소름 돋았던 소스링 왕 율령반포. 그 다음에 신하들의 마음을 다잡으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백성들아 당황하지 마라. 하마 찾지 마라. 개 찾지 마라. 토끼 찾지 마라. 비록 왕이 세상을 떠났지만 나 아직 건재하다. 우리 고구려 아직 건재하다. 라면서 민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종교인 불교를 공인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불교를 법으로 공인하는 거는 여러 명의 왕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똘똘했던 소수만이 그냥 공인하면 되는 거예요. 소름 돋았던 소수링 왕 2단 콤보. 마지막 3단 콤보입니다. 태학. 인재를 크게 기르는 학교예요. 당시 고구려의 수도가 국내성이었습니다. 국내성에만 있었던 태학이란 학교. 수도에 살고 있는 학생들만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소름 3단 콤보. 그리고 앞에서 아버지가 전년에게 털리고 근초광 백제에게 털리면서 많은 인재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다시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고궁원왕의 스토리가 막 나와요. 고구려의 위기, 과연 극복할 수가 있을까? 아버지 죽음을 위기를 극복했던 왕 샤랑샤랑 꿀랑꿍 업적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소수링 왕 다음에 고궁양왕,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강개토 대왕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이 강개토 대왕 때 와서 바로 정성기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개토 대왕이랑은 신라 내무랑가의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도 잡아드릴 건데 신라 내무랑의 디테일한 내용은 신라 파트 가서 설명할 거고 지금은 강개토 대왕과 관련된 큰 스토리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판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 등장을 했어요. 아, 근데 또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뭐 몇 대 왕인지는 알 필요 없긴 한데 제가 앞에서 태조왕이 1대 왕은 아니지만 6대 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고국천왕이 9대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저 미천왕부터 스토리가 언제냐면 15대 왕이에요. 미천왕이. 그러면 아들이니까 고궁원왕 16대고 그 다음이 소수링왕 17대고 그리고 고궁양왕 18대고 그 다음에 강개토 대왕이에요. 그래서 고궁양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강개토 대왕이니까 이 강개토 대왕은 소수령왕이 체제를 정비한 걸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드디어 활발한 영토 확장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초등학생 사촌동생으로부터 뺏어온 슈퍼칼. 활발한 영토 확장. 어디로? 여동가 만주를 앙앙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들 이건 아실 거예요. 여동가 만주를 다 먹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복수. 저기 앞에 봤던 고궁원왕의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북쪽을 휩쓴 걸 바탕으로 백제로 쳐들어갑니다. 그 백제의 당시 수도가 어디냐면 위웅사, 위례성, 한성, 웅진삽인데 위례성, 한성, 지금으로 치면 잠실역.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너구리 월드, 너구리가 있던 그곳, 잠실월드가 잠실월드가 아니죠. 롯데월드, 잠실역에 있는 롯데월드가 있는 그곳이 예전에 백제 수도입니다. 그곳을 쳐들어가서 한강을 다 차지하지는 못하고 강개토 대왕 때 한강의 이북 지역을 차지합니다. 북쪽을 아웅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개토 대왕은 그 다음 왕, 바로 누구에게? 아들이었던 장수왕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이때 신라의 왕을 봐야 돼요. 이때 신라의 왕이 동시간대에 있는 왕이지만 내무랑입니다. 이 내무랑에 또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요. 백제가 고구려 강개토 대왕에게 이렇게 자기 수도 절반을 뺏기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즉 고구려 놈들에게 수도를 반쯤 털리고 반쯤 뺏겼지만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만큼은 우리가 넘버원이다. 우리 아직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백제가 어디다가 연락을 하냐? 가야에게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일본에게 연락을 합니다. 사실 일본과 백제는 제가 아직 백제 강의를 하지 않아서 연결이 안 되긴 하는데 근초고왕 때부터 백제와 일본은 사이가 대빵 좋습니다. 근초고왕이 엄청난 칠지도라는 칼을 준 뒤부터 스고이! 아이시대루!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일본은 백제 빠가 되는 거예요.
백제가 연락을 합니다. 야, 일본아, 우잉 우잉 우잉? 나 신라 쳐들어가는데 너 안 쳐들어갈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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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벌써 배를 띄워요. 그리고 가야에게도 연락을 합니다. 가야야, 너 신라 쳐들어가는데 너 같이 안 갈래? 가야는 일대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박이에요. 이미 배를 띄웠던 일본은 이미 벌써 신라 경주를 삥 둘러쌉니다. 이때가 내무랑 때 스토리인 거예요. 이거 봐요. 신라가 얼마나 힘이 약해요. 이때는 일본이랑 1대1 맞짱을 떠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때 내무를 뿌잉뿌잉. 이때 내무를 뿌잉뿌잉. 누구에게? 바로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형, 아버지, 나 한 번만 도와줘요. 나 큰일 났죠. 외구한테 다 털리게 생겼어요. 한 번만 도와줘요. 도와주면 당신을 평생 주인으로 모실게요. 당신의 평생 노비가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강개토 대왕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북쪽을 휩쓸었던 김에 그 최정의 군대를 끌고 내려가서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도 우리 고구려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라면서 최정의 기병, 보병 5만을 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왜구 어떻게 됐을까요? 탈탈 털어버리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탈탈 털어버리고 이때 강개토 대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들 분명히 배를 타고 왔다. 그러면 또 배를 타고 돌아갈 거다 라면서 해안가를 막아버립니다. 못 가게. 그러자 일본이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밑에 있던 가야로 가는 거예요. 이때 강개토 대왕이 또 물어봅니다. 신하들아, 분명히 왜구 도망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갔니? 전하, 가야로 갔답니다. 강개토 대왕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 거기도 당장 털어버려. 그래서 졸지에 갈까 말까 멍 때리고 있던 해안가 유역에 있던, 아직 가야를 읽어도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지 편한데 정리하지 못했던, 나중에 따로 배울 거예요, 금강가야. 초기 가야의 맹주였던 금강가야가 이때 빠바빠빠빠빠빠빠 박살이 나버립니다. 아주 박살이 나버리고 사실상 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근데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야는 안타깝게도 중앙 집권국가로 가지를 못해요. 계속 영맹왕국 체제로 나라가 망합니다. 왜? 철이 썩어나고 너무나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다 개인 플레이예요.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맹왕국이지만 누가 리더 역할을 하긴 했었는데 그 초기 가야의 리더가 바로 금강가야였는데, 이 금강가야가 강개토 대왕의 왜구 격퇴 과정 속에서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중에 피해를 하나도 안 입었던 내륙 지방에 있던 대가야, 마지막까지 큰 가야 대가야가 가야의 새로운 맹주 리더가 되는 거고, 이때부터를 후기 가야 연맹, 이전까지 강개토 대왕의 털리기 바로 직전까지를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무랑과 강개토 대왕의 스토리, 강개토 대왕과 신라 왜구 격퇴 과정 속에서 생겼던 가야와의 스토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잡아드렸고요. 여기는 사진을 좀 봐야 돼요. 지도를 좀 봐야 됩니다. PPT를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강개토 대왕 만주를 대부분 확보했고 백제 한강 이북 왜구 격퇴,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락이란 연호인데요. 요거는 잠깐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여동과 만주를 아흥 먹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또 여기 보세요. 신라의 요청으로, 내무랑의 요청으로 내무를 뿌잉뿌잉 강개토 대왕을 갖다 바쳤던 내무랑의 요청으로 여기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있던 금강가야까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내륙 지방에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았던 대가야가 가야의 맹주가 되는 거고요. 가야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가야는 이렇게 여러 가야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가야는 금간, 대가야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가, 여기를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둘 다 공통점, 연맹왕국이었다. 둘 다 공통점,
철이 썩어나서 철을 수출하고 철을 원자재인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또 둘의 공통점. 여기 지역이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되었다. 그 다음에 차이점. 여기는 초기 가야혁명이다. 여기는 후기 가야혁명이다. 또 차이점. 여기는 강개토대왕의 왜구 격퇴 과정 속에서 쇠퇴하였다. 그러면 정답이 되는 거고 방금 얘기한 게 여기 나로 들어가면 삑 오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강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잖아요. 역사는 팩트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 도와줬으면 고구려가 당연히 신라에 엄청나게 간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엄청나게 받았겠죠.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호명그릇. 호명그릇은 뭐냐면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신라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호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그릇이에요. 딱 뒤집으면 이렇게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 글씨에 뭐라고 적혔냐? 강개토대왕이 죽은 지 3년이 지났대요. 3년이 지난 걸 너무나도 슬퍼하고 애도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뭐 어쩌라고요? 봐요, 여러분들. 신라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고구려 강개토대왕이 죽은 걸 슬퍼하는 제사 도구가 발견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역시 고구려가 신라에 많은 내정 간섭을 했구나. 신라가 고구려에 많은 정치적 간섭을 받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험 문제 이거 그대로 나와요. 호명그릇 둥 통째로 던져놓고 다음 율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아본다. 정답. 또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을 많이 받았다. 고구려가 신라의 간섭을 많이 했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강개토대왕은 이러한 걸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독자적인 연호인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나는 이 엄청나고 이 즐거운 거를 영원히 즐길 락, 영원히 즐기겠어요. 독자적인 연호가 뭐냐면 나만의 애칭입니다. 나 동진이는요, 수업하다 너무 힘들어요. 나 동진이는요, 오늘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나 동진이는요, 오늘 치킨 시켜 먹고 싶어요. 뜬금없지만 여러분들 일단 재수가 없습니다. 쟤 왜 저래? 근데 어떻게? 일단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저는 멘탈이 쿠쿠다스예요. 누군가 날 욕한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은퇴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아무리 선생님, 여러분들이 모셨던 교수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나던 상사분들, 담임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아무리 싫어도 여러분들이 대놓고 뭐라 하지는 못하잖아요. 뒤에서 욕은 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독자적인 연호가 어떤 의미냐면 나만의 애칭인데 이거를 쓴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잘나고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중국의 연호를 따랐어야 됩니다.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고 고구려만의 연호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중국아,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너나 나나 대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애칭, 독자적인 연호, 영락을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강개토대왕 때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강개토대왕릉입니다.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제가 또 어머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고구려의 마지막 왕, 장수왕으로 가야 돼요. 장수왕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름부터 이미 장수입니다. 실제로 진짜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98세를 삽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아니고요. 400년, 500년대에 98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바쁘지만 또 장수왕이 되어줘야 됩니다. 장수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자꾸 끼고 하다 보면 이 털이 자꾸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위해서 그 고통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왕은 또 되어줘야 돼요. 딴떠러던 딴떠러던 딴 이것도 불이 들어옵니다. 또 이것이 바로 고구려 풀패키지죠. 고구려 풀패키지. 자, 그러면 이제 장수왕의 스토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수왕에게는 여러분들 슬픈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 본인에게 뛰어난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당연히 할아버지였던 강개토대왕, 아버지였던 장수왕의 능력을 물려받아 뛰어난 왕이 될 확률이 100%였어요. 그런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아버지가 죽지 아니합니다. 아들이 먼저 죽는 슬픈 스토리. 그리고 또 장수왕에는 또 손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왕이 되길 준비했는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할아버지가 죽지 아니하는 아주 슬픈 스토리. 그러면서 우리가 친구들을 이렇게 놀릴 때 이렇게 놀리는 거 있죠. 야, 이런 쪼다 같은 놈아, 이런 쪼다스러움. 그 쪼다의 유래어를 여기로 보기도 해요. 장수왕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조다입니다. 고조다. 자, 그러면 이 조다 스토리는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수왕의 스토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수왕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아버지였던 강개토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였던 강개토 당이 북쪽 땅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장수왕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북쪽 땅을 다 먹어버렸네. 나는 이제 밑으로 가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에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이게 전선이 너무 길어져요. 내려가기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대박 사건. 아예 수도를 밑으로 내려버려요. 수도를 아예 밑으로 어디로? 평양으로 밑으로 수도를 내려버립니다. 장수왕 문제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면 이거죠. 바로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해버립니다. 평양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뭘 펼치는 거냐? 수도를 밑으로 내린 후에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진출한다라는 남진정책을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밑에 있던 백제와 신라는 어떻게 될까요? 빠직 부들부들 똥줄을 제대로 타겠죠. 그러면서 이 둘이 향후 100년 동안 이어지는 나제동맹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나제동맹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의 남진정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장수왕의 남진정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자 밑으로 남진정책을 막을 수가 없으면서 어떻게 되냐? 백제가요 드디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 앞에서 아버지였던 장수왕이 어떻게 했어요? 한강의 이북 지역, 북쪽 지역을 먹었더라면 드디어 위웅사 백제 수도 위례성 한성 너구리 월드 잠실역 롯데월드 부근을 제대로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한강을 싹 다 차지해버려요. 이때 누가? 고구려의 장수왕이. 그리고 이때 드디어 복수를 합니다. 백제왕을 죽여버려요. 이때 죽은 백제왕이 누구냐? 위례성 한성에서 바로 다행히 참 외우기도 좋아요. 아주 괴롭게 죽었다라는 괴로왕. 아주 괴롭게 죽었다라는 괴로왕이 장수왕의 남진정책의 결과 위례성 한성 롯데월드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가 국가적인 위기에 빠지겠죠. 왜?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고구려의 고궁원왕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고구려 고궁원왕 때는 왕은 죽었지만 그때 평양에서 죽었지만 수도는 국내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괴롭게 죽은 괴로왕은 한강 유역, 자기 수도 집도 다 뺏기고 자기도 죽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 또 돌아가시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초위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왕에 오른 게 누구냐면 계로왕의 아들이었던 문주왕이에요. 그러면 문주왕은 뭘 해야 될까요? 체제를 정비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수도를 뺏겼잖아요. 이사를 가야죠. 그래서 위웅사 위례성 한성 롯데월드에서 위웅사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웅진으로 천도하게 됐던 배경이 뭐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지도를 주고 위례성 한성에서 웅진으로 밑줄 짝 화살표 짝 다음같이 수도를 옮기게 됐던 배경으로 오른 것은 장수왕의 남진정책 찾으면 정답이죠. 문주왕 샤랑샤랑 꿀랑꿍 계로왕 샤랑샤랑 꿀랑꿍 했을 때 문주왕 웅진 샤랑샤랑 꿀랑꿍 하면 다음 같은 배경 장수왕의 남진정책 찾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거고요. 또 장수왕은 이걸 바탕으로 한강 유역을 다 차지했던 거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중원 고구려비 똑같은 말로 충주 고구려비를 건립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저기 집안 지역에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강개토 대왕릉비를 세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또 구매를 한 강개토 대왕릉비입니다. 중국이 참 대단한 게 이게 프린팅이 아니에요. 진짜 일일이 다 판 거예요. 혼이 담겼습니다. 이 혼이 담겼는데 5,000원이에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장수왕의 스토리 업적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평양 총도, 한성 점령 완전히 계로왕 죽였고 중원 고구려비 그리고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강개토 대왕릉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강개토 대왕릉비는 장수왕이 만든 거예요.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물론 그 비석의 내용은
아버지 강개토 대왕의 업적이지만 자, 그리고 지도를 봐야 됩니다. 이제 자, 요 지도를 보세요. 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시험에 이 지도를 통째로 줘요. 클래식하게 문제를 내면 다음 지도와 같은 정세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지금 한강이 누구한테 있어요? 고구려한테 있네. 5세기 고구려 정성기 장수왕 때입니다. 맞죠? 장수왕이 정성기를 물어보는 거 그러면 이때 뭐가 정답이 될까요?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전개하였다. 정답. 이 시기 때 볼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볼 수 있겠죠. 정답. 계로왕이 한성 위례성에서 전사하였다. 볼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장난질을 치면 어떻게 치냐. 강개토 대왕의 스토리가 들어가면 이건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삑 오답이죠. 왜? 강개토 대왕 때는 한강 유역을 다 찾은 게 아니었잖아요. 이거 전의 스토리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 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 강개토 대왕릉비 중원고구려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보세요. 장수왕이 그래서 한 세기를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왕이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신라의 누룽지가 생각나는 누를지왕이랑 백제의 비유왕이 나제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제동맹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로왕, 괴롭게 죽었던 계로왕 자기 수도에서 죽습니다. 위례성 한성에서, 롯데월드에서. 그리고 옆에 문주왕, 아들이었던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를 갑니다. 그리고 계속 장수왕, 고구려의 정성기니까 이 신라의 소지왕과 동성왕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둘이 결혼동맹, 서로의 장가 시집을 보내면서 나제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5세기 때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고구려 왕들은 싹 다 끝낸 거예요. 싹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 저는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